고려 말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 왕씨들의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왕씨 일가를 무참하게 몰살시키던 때였다. 병환 중인 완강은 자신의 딸 보아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보아와 그녀와 정혼한 사이인 김정을 늦은 밤 아무도 몰래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어서 떠나거라. 날이 밝기 전에 빨리 가야 한다. 여보게, 그래도 자네가 보아 곁에 있어 난 안심하고 세상을 뜰 수 있네. 어디를 가든 잘 살아주게나. 세상이 험하여 이 나라에서는 왕씨성을 지닌 채 살 수가 없게 되었으니 저 아이가 무슨 죄란 말인가. 어서 이곳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가게나. 보아와 김정은 어렵사리 송도를 빠져나와 황해도 장수산으로 향했다. 겨우 장수산으로 들어간 그들은 인적이 없는 곳에 서툴게나마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김정희와 이성계가 정권을 잡은들 목숨과는 상관이 없었으나 차마 사랑하는 보아를 그대로 죽게 할 수가 없었다. 보아는 그런 김정희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어려운 산속 생활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지 못한 그들은 둘만의 혼례를 치르기로 하였다. 물 한 사발 떠놓고 그들만의 혼례를 치렀다. 김정은 이제 아내가 된 보아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살며시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렇게 산속의 밤은 깊어갔다. 진정한 부부가 된 그들은 산속 생활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지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바디를 하고 함께 잠자리에 누웠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은 토끼라도 잡을 요량으로 산속 깊이 들어갔다. 살며시 발소리를 죽이며 가던 김정은 갑자기 부스럭대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하하하. 김정의 앞에 한 사나이가 웃으면서 나타났다. 이중업이었다. 한때 김정과 동문수학했던 그는 고려를 배신하고 방언의 밑에 들어가 왕씨 멸족에 앞장서고 있었다. 이중업은 김정의 약혼녀였던 보아에게 반하여 보아의 아버지 완강에게 자신과 혼이 나면 모든 것을 잘 처리해주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했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호시탐탐 보아를 뺏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정과 보아가 어디론가 사라졌고 이중업은 보아를 기필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눈이 벌거토록 그들을 찾아다니고 있던 중이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여길. 김정은 너무 놀라 사색이 되었다. 지금 나라에선 중재인으로 자네를 쫓고 있네. 내 자네와의 예정을 생각하여 보아 낭자만 내게 넘기면 자네의 앞길은 손 써주겠네. 어떤가 생각이 있는가? 이중업은 야비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내가 죽는다 해도 그럴 수는 없네. 설령 내가 그리한다 해도 보아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일세. 김정이 단호한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말했다. 과연 그럴까? 사람의 마음이란 변하게 마련이지. 여봐라, 이놈을 쳐라. 이중업의 말에 군사 하나가 달려들어 가차없이 김정의 목을 쳤다. 김정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되고 말았다. 한편 남편을 기다리던 보아는 갑자기 초조해지는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오늘따라 왜 이리 늦으시는 걸까? 설마 맹수가.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보아는 머리를 저으며 자신을 책망했다. 지아비가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경망스러운 생각을 하다니 아무래도 내가 한참 부족한 여인인가 보다. 어련히 오실까? 휴.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며 저녁 밥상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한 사나이가 불쑥 다가왔다. 남편의 모습이 아닌 듯하여 보아는 잔뜩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니시오? 보아 낭자. 이제야 찾아뵙는꾸려. 보아는 아찔했다. 틀림없이 이중업의 목소리였다. 이 사람이 여기를 어찌 알고 왔단 말인가? 이중업의 뒤에는 군사들이 여럿 서 있었다. 그중 한 사람에게 보아의 눈길이 멈추었다. 온 몸이 떨려왔다. 군사의 손에 목이 잘린 남편의 얼굴이 들려 있었다. 순간 보아는 정신을 잃고 끝이 없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보아의 눈에 능글맞은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중업이 들어왔다. 보아 낭자, 이런 산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나와 함께 갑시다. 내 평생 낭자를 고생시키지 않을 것이오. 이중업은 보아가 아무 말이 없자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낭자를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아시오. 혹여
다른 곳에서 몰살이라도 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오. 아무 걱정 말고 이제 나와 함께 편히 여생을 즐깁시다. 이중업은 보화가 이런 산속 생활을 싫어했으리라는 생각에 쉽게 말했다. 보화는 그런 이중업의 얼굴을 보며 굳은 결심을 했다. 알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중업은 보화의 대답에 기뻐하며 군사들에게 갈 길을 재촉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아무리 없는 생활이지만 내 몇 가지 챙겨야 할 것이 있으니 방에 들어가 채비를 하리다. 보화는 이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 마음을 가다듬은 보화는 우선 비수를 찾았다. 어느 때고 쓸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지녀온 비수였다. 낭자, 어서 나오시오. 내 계경에 가면 낭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주리다. 웬만한 것은 버리고 가시오. 밖에서 이중업이 재촉하였다. 서방님 기다리십시오. 힘없는 소녀이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서방님을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보화는 다시 한번 다짐하며 비수를 품속에 감추었다. 이중업은 밤이 꽤 깊었지만 보화를 한시라도 빨리 자신의 품에 안고 싶은 마음에 군사들을 재촉해 길을 떠났다. 험한 산중인데다 밤이 깊어서 길을 가기가 수월하지 않았다. 다행히 달빛이 밝아 그럭저럭 길을 가는데 그들 앞에 언뜻 보기에도 깎아지른 듯한 벼랑길이 구불구불 펼쳐졌다. 벼랑길의 초입에 이르러 이중업이 보화에게 말했다. 위험하니 군사들을 먼저 보내야겠소. 내 손을 놓지 말고 꼭 붙어 따라오시오. 그러고는 뒤따라오던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들이 먼저 길을 살피거라. 나는 낭자를 모시고 뒤에 가겠다. 순간 보화는 긴장감이 팽팽한 연줄처럼 전신을 휘감는 듯했다. 드디어 둘만 뒤처져서 가게 된 것이다. 보화는 벼랑길이 무서운 듯 천천히 걸어갔다. 군사들과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낀 보화는 이중업에게 물었다. 진정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중업은 아무 말도 없이 걷던 보화가 말을 걸어주니 기뻤다. 그러기에 내가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 아니겠소? 날 믿어주시오. 낭자만이 내 사람이요. 난 이미 낭자가 아니라 엄연한 김정의 부인이다. 네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구나. 보화의 갑작스러운 격한 목소리에 이중업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내 남편의 원수를 갚지 아니하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보화는 말을 끝내자마자 품속에서 비수를 꺼내 이중업의 가슴팍을 찔렀다. 보화는 원수를 갚는다는 생각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정신없이 칼을 휘둘렀다. 결국 이중업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한없는 벼랑 끝으로 떨어졌다. 보화는 비수를 든 채 정신없이 오던 길을 되돌아 달렸다. 집에 도착한 보화는 남편의 목을 찾아들고 어딘가 있을 남편의 몸뚱이를 찾아 산속을 헤맸다. 남편의 시신은 숲속 외진 곳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보화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의 시체를 반드시 땅에 눕혔다. 서방님, 곧 뒤따르오리다. 보화는 남편의 목과 얼굴을 맞추고는 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해 3번 절한 다음 조용히 자신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남편의 곁에 쓰러졌다. 먼 산 끝으로 하나둘 새벽별이 지고 있었다. 한 줄기 유성이 포물선을 그리듯 서편 하늘로 눈물처럼 떨어져 내렸다. 끊어졌던 밤새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면서 유난히 길었던 장수산의 밤이 두 사람의 슬픈 사랑처럼 끝나가고 있었다.